자, 이번에는 인터페이스 간의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의 계층 구조는 상속 구조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인터페이스와 클래스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차일드 클래스와 ITSD 인터페이스의 관계는 임플리멘트 구현 관계라 그랬습니다. 클래스와 클래스의 관계는 상속 구조라 그랬습니다. 동일하게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의 구조는 익스텐저 상속 관계입니다. 다음 절에서 렌트카 프로그램에 인터페이스를 적용해서 실습해 볼 건데, 입문자 입장에서 인터페이스끼리 상속까지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의 상속 관계로 구조를 설계하는 경우는 100명, 200명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서 전체 소스 코드 구조를 설계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문자 입장에서 굳이 인터페이스들 간의 상속까지 고려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구현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형 프로젝트에 투입되면 분석 설계자들이 인터페이스 구조로 소스 코드를 설계했으니까 그걸 보고 또 여러분들이 왜 이런 식으로 설계했느냐 그걸 또 파악해야 되니까 문법적으로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의 관계는 상속이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의 상속 구조를 언제 사용하느냐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전 시간에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기기별로 현 관련 기능을 상위 인터페이스에 선언해놓고 하이 구현 클래스에서 구현하는 구조로 하이 클래스에서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구현하는 예제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계했는데 중간에 새로운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 등급 관리 기능을 구현해달라. 자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이 들어왔는데 이제 설계자가 이 요구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이 요구사항은 PC나 모바일이나 회원 관리 기능은 동일합니다. 동일하니까 기존에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져 있을 때는 각각의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 선에서 하이 클래스에서 각각 구현해 주는데 중복되니까 그때는 상위에 인터페이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클래스에서 상속받는 것처럼 여기에 회원 등급 관리 기능 추상 메소드를 선언해서 각각의 하이 인터페이스에서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 사용하면 코드의 중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식 클래스에서 공통 기능을 부모 클래스 만들어서 상속받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들 간의 상속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에서 인터페이스 간의 상속을 적용해서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문자 레벨에서 인터페이스들 간의 상속까지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기능을 구현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 큰 프로젝트에 투입될 수 있으니까 그런 프로젝트에 분석 설계자들이 설계한 구조도를 봤을 때 왜 인터페이스끼리 상속을 하느냐 그 의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인터페이스끼리 상속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실습할 인터페이스 상속 구조입니다. 보면 차일드 클래스가 ITest1, ITest2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ITest1 인터페이스가 다시 ITest 상위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자, 구현 코드입니다. 자, ITest 인터페이스 최상위 인터페이스입니다. 테스트 추상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ITest 1 인터페이스가 Extend ITest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메소드 1 추상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차일드 구현 클래스입니다. implement ITest1, ITest2. ITest1과 ITest2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구현합니다. 이게 밑줄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ITest1이죠. 지금 ITest1이 ITest를 상속받고 있으니까 차일드 구현 클래스가 ITest1을 지금 구현하고 있으니까 ITest1이 상속받고 있는 부모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도 반드시 구현해줘야 됩니다. 구현 안 해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메소드 2 최상 인터페이스에 있는 테스트 추상 메소드도 구현을 주고 있습니다. 자, 실행 클래스입니다. new child 객체 생성 후 같은 타입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C를 이용해서 테스트 메소드 2 호출합니다. 정상적으로 다 호출됩니다. 자, 이번에는 차일드 객체 생성 후 최상위 인터페이스 타입 i에 어캐스팅 합니다. 자, i.test i에는 테스트 추상 메소드가 선되어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호출이 됩니다. 반면에 메소드 1, 메소드 2는 호출이 안 됩니다. 메소드 1, 메소드 2는 하이 인터페이스 ITest1, ITest2에 선언된 메소드이기 때문에 호출이 안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인터페이스 타입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메소드 호출 시 인터페이스에 있는 추상 메소드만 호출이 가능합니다.
자, 메서드 1 메서드 호출하기 위해서 i를 iTest와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다운캐스팅 합니다. 같은 타입 참조 변수 i1에 대입 i1을 이용해서 메서드 1 호출합니다.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의 계층 구조는 상속 관계입니다. 인터페이스 간의 상속을 사용하는 이유도 클래스 간의 상속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위 인터페이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추상 메서드가 있을 경우 상위 인터페이스에 추상 메서드 선언 후 각각의 하위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상속받아 사용하면 코드의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의 다중 상속입니다. 자바 클래스는 단일 상속만 허용합니다. 그런데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을 허용합니다. 하위 차일드 클래스가 iTest3 인터페이스를 구현합니다. 자, iTest3은 iTest1, iTest2 상위 인터페이스에서 동시에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Test3 인터페이스는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다중 상속하고 있습니다. 다중 상속하는 인터페이스 코드입니다. 보면 iTest3 extend 키워드를 이용해서 자, 다중 상속하는 인터페이스명을 콤마로 구분해서 써주면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페이스 간의 상속이나 인터페이스 간의 다중 상속을 입문자 레벨에서 구현해서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됐을 때 기존에 분석 설계한 사람들이 전체 소스 코드 구조를 설계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럼 왜 인터페이스 간의 상속을 사용했는가? 그 이유를 알고 그런 구조를 파악하는 용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터페이스 간의 상속은 자바 이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 준비하시는 분은 또 별도로 공부해 두세요. 먼저 코드를 구현 전에 상속 구조를 이루는 인터페이스 구조를 먼저 설계했습니다. 자, 코드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EX03 패키지를 생성합니다. 자, 최상위 인터페이스 iTest 테스트 추상 메소드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상속받는 인터페이스 iTest1 iTest1 인터페이스는 iTest를 상속받습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의 계층 구조는 익스텐드 상속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추상 메소드 메소드1 추상 메소드를 선언합니다. 다른 인터페이스 iTest2 메소드 추상 메소드를 선언합니다. 구형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입니다. 자, iTest1과 iTest2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구현합니다. 자, 마우스 올려서 추가하면 자, 상속받는 iTest 인터페이스에 있는 테스트 추상 메소드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만약에 추가 안 해주면 자, 주석 처리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구현하는 인터페이스가 상속받는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도 반드시 구현해줘야 됩니다. 자, 각각의 추상 메소드를 구현했습니다. 자, 실행 클래스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차일드 테스트 뉴 차일드 객체 생성 후 동일 타입 참조 변수 C에 대입합니다. C를 이용해서 각각의 메소드 호출하면 정상적으로 호출됩니다.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호출됩니다. 이번에는 차일드 객체 생성 후 최상위 인터페이스 iTest 타입 변수 i에 대입합니다. 자, 그리고 i.test 호출하면 호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iTest에 테스트 추상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실행하면 테스트 메소드 호출 출력됩니다. 근데 자, 이 주석을 해놨는데 주석을 풀면 메소드 1과 메소드 2 호출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유는 i가 iTest 인터페이스 타입입니다. iTest 인터페이스에는 테스트 추상 메소드만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에 있는 메서드이 호출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호출하기 위해서는 i를 일단 하이 메서드가 존재하는 인터페이스로 다운캐스팅 합니다. 지금 iTest1 인터페이스로 다운캐스팅 합니다. 자, 그리고 i1에 대입 후 i1을 이용해서 메서드 1을 호출합니다. iTest1 가보면 iTest1 인터페이스에는 메서드 추상 메서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실행하면 호출이 됩니다. 반면에 iTest1로 iTest2를 호출하면 당연히 호출이 안 됩니다. 메서드 2는 iTest2 인터페이스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호출하고 싶으면 i를 iTest2로 다운캐스팅 후 호출하면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 간의 계층 구조는 익스텐드, 즉 상속 구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페이스의 다중상속 기능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속 기능을 허용한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 같이 실습해 보겠습니다. EX04 패키지를 생성합니다. 자, 인터페이스 iTest1 메서드1 추상 메서드를 선언합니다. iTest2 인터페이스 메서드 2 추상 메서드를 선언합니다. 세 번째 인터페이스 iTest3 인터페이스입니다. iTest3 인터페이스는 iTest1과 iTest2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상속받습니다. 자, 지금 extend 키워드 다음에 동시에 상속받는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콤마로 구분해서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속이 가능합니다. 자, 자신의 추상 메서드 메스3을 선언합니다. 차일드 구현 클래스 차일드 구현 클래스가 iTest3 인터페이스를 구현합니다. 추상 메서드를 추가해주면 상속받는 다른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서드도 자동으로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현 안해주면 상위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서드1 추상 메서드를 주석 처리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는 상위에 상속받는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서드도 모두 구현해줘야 됩니다. 모든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서드를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실행 클래스입니다. 차일드 객체 생성 후 같은 타입 참조 변수 C에 대입합니다. 참조 변수 C를 이용해서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정상적으로 호출이 됩니다. 두 번째 차일드 객체 생성 후 iTest1 인터페이스 타입 참조 변수 i1에 대입합니다. i1을 이용해서 메서드1 호출합니다. 호출하면 상속받는 iTest1의 메서드1 호출하고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반면에 메서드 2와 메서드 3을 호출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i1이 iTest1 인터페이스 타입이니까 iTest1 인터페이스에는 메서드1 추상 메서드만 선언되어 있습니다. 참조 변수 타입이 iTest1이니까 어캐스팅된 상태에서 i1 참조 변수로는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추상 메서드만 호출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차일드 객체 생성 후 이번에는 iTest3 인터페이스 타입 참조 변수 i3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i3는 지금 iTest1과 iTest2를 동시에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위에 있는 추상 메서드, 메서드1과 메서드2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메서드도 호출이 가능합니다. 자,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호출이 됩니다. 자바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속을 허용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각 장마다 실습하는 렌터카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렌터카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구조를 설계해 보겠습니다.